자, 이제 마지막 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정 기능 마무리를 좀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수정까지 누르게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실제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수정 폼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동기 아작스 요청을 보내지 않고 그냥 일단 얘를 갈아 끼우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사실 비동기 요청은 우리가 다 배운 거니까 갈아 끼우는 부분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갈아 끼울 때도 우리가 사용할 양식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녀석을 여기다가 불러내서 그냥 화면을 그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그렸을 때 이제 약간 변경되는 부분들은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부분에 스크립트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수정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우클릭을 달아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리플라이, 모디파이, 폼, 리플라이, 모디파이, 개폼, 폼, 그냥 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함수를 하나 호출하겠다라고 써줄게요. 자, 그럼 이런 함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만들어 줘야겠죠. 이 녀석은 우리가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고, 클릭 이벤트를 당장 스크립트에서 불러다가 거는 게 아니니까 별도의 함수를 만드는 것처럼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일단 여기다 해보죠. 근데 우리 밑에 스크립트가 또 있죠. 얘는 여기서 처리를 여기다 하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호스트 펑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뭔가 모양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주고, 이 안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우리가 수정 양식, 그러니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얘를 일단 좀 복사하겠습니다. 이 작성 양식 이만큼을 좀 복사를 먼저 해 놓고요. 얘를 구석을 좀 걸어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자, 변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이 변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리스트를 불러와야 되니까 사실은 이 녀석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식별값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식별값이 없으면 우리가 실제로 바꿔 끼우고 싶은 그 내용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식별값도 하나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div가 결국 댓글 리스트를 그려내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이만큼의 div 대신에 지금 우리가 위에다가 복사해서 좀 주석을 걸어놨던 이 폼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 div를 식별할 수 있는 값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id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테스트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실제로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jQuery를 사용해서 id가 테스트인 이러한 녀석을 찾습니다. 그리고 html 얘는 갈아 끼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제가 이렇게는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홀다운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줄바꾸면서 데이터를 넣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틱이라는 걸 썼었는데, 자, 백틱을 안 쓰던, 백틱을 사용할 수 없던 옛날 시절에는 보통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줄바꿈을 좀 티를 내보려고 이렇게 해서 add h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문자열들을 계속 다 이어붙이기 세팅을 한 뒤에 여기다가 add html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저 값으로 바꿔 끼워지기는 해요. 근데 조금 불편하죠. 한 줄 한 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게 코드도 길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온 게 백틱인데, 백틱을 쓰게 되면 애초에 여기다가 줄 바꿈하면서 데이터를 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내용을 이렇게 넣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장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reply modify form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은 수정 버튼이 클릭될 때 on클릭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때 이러한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을 한 거고요. 그 세팅된 값들이 테스트라고 하는 영역에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여기까지만 하고 얘를 봐도 어때요? 바뀌죠? 바뀌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얘를 건드렸거든요. 위에 있는 녀석한테는 전 권한도 없었어요.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면 얘는 지금 권한이 없어서 버튼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해서 수정 눌렀더니 얘가 바뀌었죠. 왜? 우리가 애초에 반복문 안쪽에서 이름을 테스트라고 걸어놨는데 이 반복문이 돌면 이 div는 여러 개 찍히겠죠. 근데 id는 중복이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같은 id를 가두면 애초에 첫 번째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녀석 말고는 id 값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같이 쓸 수 있는 클래스에다가 주면 안 되나요? 보여드릴게요. 클래스에 테스트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애초에 찾을 때 클래스로 찾으면 되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바뀝니다. 왜냐면 이 녀석들 다 골라낸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수정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이 댓글에 대한 정보를 스크립트 쪽에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반복문의 안쪽에서 수정 버튼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시점에 알려줘야 돼요. 뭐를? 이 div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근데 이 녀석은 항상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모든 애들이 다 각각의 고유한 식별값을 가져야 되니까 id가 의미가 좀 더 부합하겠죠. 그래서 id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id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넘겨줘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지금 reply가 가지고 있는 id 같은 거 이런 거는 고유한 값이죠. 절대로 중복 안 되잖아요. 이렇게 id 세팅했대요. 근데 이 값을 함수가 실행될 때 알려줘야 돼요. 스크립트가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세팅해요? 인자로 넣어야죠.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값을 넘겨주려면 인자 세팅.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세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써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걸 써야 돼요 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나 알려드리는 개념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가 foeach라고 하는 이 JSTL 문법을 사용할 때 이 안쪽에는요 다 items, begin, end 이런 거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다고 했어요. 스텝은 당연히 보폭이겠죠. begin, end, step 이거는 일반적인 포문의 형태로 사용하고자 할 때 쓰는 녀석들. 그 다음 바랑 items는 우리가 향상된 포문처럼 쓰고 싶을 때 할 수 있던 녀석들.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있죠. 바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걸 하냐면 이 foeach가 돌아가는 그 중간중간에 상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 정보에는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지금 몇 번째 실행되고 있는지 카운트, 넘버링을 해주는 녀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foeach 바스테이터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 중에서 카운트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넣었습니다. 얘는 이 상태 정보에 대한 그 상태 정보를 가져다 쓸 때 사용할 변수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reply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EL 가지고 reply 접근할 수 있듯이 상태 정보를 status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하면 이 상태 정보에 대한 것들을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테이터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상태 정보를 얘가 이 자리에 넣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써볼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얘가 뭘 들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작성자 밑에다가 스테이터스 하나 띄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고, 어때요? 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건 뭐죠? 이거 골뱅이 나왔으니까 주소 아닐까요? 그쵸? 스테이터스는 그러면 객체란 얘기예요. 객체 형태로 존재하는 녀석이고, 그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스테이터스란 이름으로 지금 저장이 됐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얘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전 이런 걸 써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카운트. 근데 얘는 객체 형태니까 점을 찍어서 그 뒤에 들어있는 녀석을 불러내야 된다. 그럼 카운트를 썼더니 지금 카운트 값이 1, 2라고 나왔죠.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 얘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인덱스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냥 1부터 시작하는 넘버링을 해주는구나. 그런 개념이에요. 댓글이 좀 더 많은 쪽으로 가볼까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써보죠. 쓰면은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쓸 때마다 하나씩 넘버링을 해주는구나. 그냥 이겁니다. 이게 카운트예요. 그리고 인덱스가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인덱스. 인덱스니까 0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저는 어차피 서로 다른 값을 주기 위해서 아이디를 부여하는 느낌으로 쓸 거니까 카운트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리플라이 아이디 써도 전혀 문제 없고, 카운트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인덱스를 써도 되고 정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제 인자로 넘기겠다라고 했으니 이 안쪽에 인자 세팅을 할 거예요. 실제로 인자를 넣어주려면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EL을 사용을 해야 이게 값으로서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이 값을, 이 함수가 실제로 받으려면 매기변수 하나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i 정도라고 짓겠습니다. i. 얘는 이제 몇 번째 지금 되고 있는 녀석인지 그냥 그런 정보로 이름을 i라고 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샵 i 만약 이렇게 넣었대요. 자, 이러면 제가 누구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i라는 아이디를 가진 녀석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i라는 저 변수의 값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샵과 i가 이어 붙어서 i가 가진 값으로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겠다라고 치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이제 내가 수정 버튼을 누른 녀석만 양식이 들어왔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처리해야 되는 거, 당연히 폼에 보내야 되는 이런 경로도 바뀌어야 될 거고, 이런 온서브밋 같은 거 적절하게 변경해야 될 거고, 그다음 필요한 데이터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댓글 내용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작성자 사라졌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온다? 비동기로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버튼을 딱 누르면 비동기 아작스 요청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올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양식을 추가로 보여주는 상황에서 사용해 준다면 데이터를 원하는 데에 끼워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바로 아작스 요청 한번 보내볼까요? 자, 이 녀석을 실행할 이 당시에 아작스 요청 보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왔던 거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데이터가 없으니 있는 걸로 가져와 볼까요? 자, 가져왔어요. URL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건 apply의 to modify가 아니죠. 이거는 저기 뭐야 데이터 가져오는 거니까 get reply by id 정도 이 정도로 보내죠. 일단 그냥 이름은 간단하게 get reply로 하겠습니다. get reply. 자, 그러면 get reply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인 메서드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없지만 만들어 준다면은 요청을 받을 것이고 get으로 넘어갈 거고, 이거 필요한가요?
렐 타입 코드랑 렐 아이디 필요한가요? 렐 타입 코드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댓글을 수정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티클 내 상세 보기에서 댓글에 대댓글이 달렸는데 그걸 수정하려면 지금 이 댓글이 얘도 하나쯤은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우리가 뭐 대댓글 기능 같은 걸 직접 만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필요한 정보이긴 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이 녀석을 실행할 당시에 여기를 아티클로 여기서 박아놓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 이후에 판단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리플라이를 가져오는 상황. 이건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얘를 좀 빼죠. 렐 아이디. 자, 렐 아이디 여기다가 뭐 필요해요? 뭐 넣어야 돼요? 렐 아이디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아이디로 바꿀 거고요. 뭐 들어가야 돼요? 실제 댓글에 번호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게 지금 몇 번째 댓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줄 거니까요. 아, 그리고 애초에 렐 타입 코드는 필요가 없었군요. 우리가 아이디 가지고 가져올 거니까 필요가 없네요. 빼버리고. 자, 이거 아티클의 아이디는 안 되겠죠. 쓸 수는 있어요. 이거 EL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델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적절하지 못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댓글의 번호를 이 자리에 넘겨줘야 됩니다. 댓글의 번호를 얘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넘어온 거. 이거는 스테이터스 카운트죠. 그쵸? 그러면 얘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될 시점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자로 넘기는 거 말고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녀석을 안 넘기는 게 좀 더 효율은 좋겠네요. 이거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거 그냥 빼고요. 너무 불필요해 보이니까 여기를 그냥 리플라이의 아이디로 넘기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리플라이의 아이디. 이러면은 사실 이거 인자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세팅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i 값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사용한 이 i는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세팅했고 데이터 타입 돌려받을 거는 해당 리플라이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개를 다 받아 가져와야 되니까. 왜냐면 내용도 필요해, 작성자도 필요해 이러다 보니까 제이슨으로 받도록 하고 석세스 성공을 했을 때 이 데이터 부분에서 제가 일단은 콘솔 로그에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할 때에도 눈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운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작업은 일단은 잠깐 주석을 걸어 놓겠습니다. 얘가 잘 찍히는지만 먼저 판단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 컨트롤러에서 만들어 줘야 되니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리플라이에 get reply 요청 받았을 때 리스폰스 바디는 필요할 것이고 이거 제이슨 리턴이니까 리졸트 데이터로 리턴을 해주겠다는 뜻이고 제너릭은 일단 보류 넘어오는 값은 댓글의 아이디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도 일단 널로 해서 에러만 없게끔 보여준 뒤에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이게 아니라 자 이제 리플라이 타입으로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get reply 해주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는 아이디 가지고 찾아올 거니까 이렇게 이름 지어주도록 하고 인자로 아이디 세팅 리플라이 임포트 해주면서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reply DAO한테 get reply id 이것도 넘겨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select query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될까요? 조금은 부족하겠죠? 왜냐면 그 가져온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닉네임 부분도 채워 넣어야 돼요. 닉네임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멤버 아이디밖에 못 가져올 거니까 조인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조인을 여기서도 해야 된다.
그쵸? 그래야 라이터 네임까지 가져올 거니까 그래야 문제없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리플라이를 가져왔대요. 그럼 이 녀석은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수정 버튼이 눌릴 때, 그럼 애초에 그 댓글이 없다라는 상황은 없는 거니까 별도의 검증은 따로 하지 않고요. 리턴에다가 result data from 사용해서 성공 코드, 그 다음에 댓글 정보 조회 성공, 그리고 데이터 자리에 리플라이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제너릭 부분에는 리플라이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요청을 보냈을 때 콘솔 로그에 어떻게 찍혔는지를 또 봐야 되니까 들어와서 또 왜 이래? 오케이. 제가 이거 주석을 걸면서 주석을 좀 잘못 걸었나 보네요. 애초에 복사를 해올 때 잘못 복사를 해왔군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여기를 닫고 얘가 여기를 닫고, 그러면 얘가 줄이 지금 이렇게죠? 그래도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 때문에 헷갈린 거니까 잠깐 빼보고요. 닫혔고, 이게 없군요. 이게 있어야죠. 그래 아작스를 정상적으로 닫아주는 거니까. 오케이. 이제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댓글을 있는 걸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른다. 그랬을 때 콘솔에 어떻게 찍히느냐? 뭔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갤리플라이 아이디가 군대. 뭔가 잘못됐나 보군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좀 찾아보니까 조건 부분에 아이디 검증하는 이 웨어에 얘가 없네요. r.id 얘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했다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댓글 정보 조회 성공이라고 하면서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이 데이터 안쪽에 보면은 바디, 풀프린트 바디, 아이디, 멤버 아이디 다 들어있죠. 그 다음 라이터 네임까지 문제없이 다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스크립트 처리하는 상황 속에 여기 안에 적절하게 데이터를 끼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제 주사 풀고 처리를 할 건데, 얘가 성공했을 때, 데이터를 무사히 가져왔을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여기 폼은 to modify로 가야 되고, 메서드 포스트는 그냥 사용. apply form on submit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거 그냥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바디 검증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reply 라이트 폼이었다면 좀 느낌이 이상했겠지만 그냥 reply 폼이라서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return false 그냥 놓고요. 자, 이게 수정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렐 타입 코드나 렐 아이디 이런 정보들은 필요할까요? 딱히 이 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대신에 차라리 현재 댓글에 번호가 남아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수정할 거니까. 댓글 선택해서 그냥 그 녀석만 수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고. 네임에다가 아이디 하나 넘겨서 밸류에는, 자, 이제 우리가 아작스 비동기 통신을 통해 받아온 이 데이터를 이 백틱 안쪽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뭔가 이렇게 쓰면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거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안쪽에 들어갔을 때 데이터의 안쪽에 데이터 한 번 더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아이디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사실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동작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백틱으로 한번 끊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EL 같은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쓰고 싶다. 근데 그냥은 안 된다. 이때 앞에 역슬래시 하나를 붙여주면 이 백틱 안쪽에서 이 데이터를 그냥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건 문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변수죠, 데이터는. 외계 변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틱 안쪽에서 변수처럼 쓰고 싶으면 역슬래시를 하나 붙이고 EL을 쓰면 돼요. 그러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데이터의 아이디가, 결국 리플라이의 아이디가 세팅이 됐다는 얘기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닉네임 부분에는 뭐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가져온 거 데이터의 데이터 안쪽에 보면은 받아온 데이터의 데이터 안쪽에 보면 여기 라이터 네임이 있네요.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역슬래시 달러 데이터의 라이터 네임 이렇게 써준다면 그냥 이 정보를 저기다가 쓰겠다라고 한 개념. 자, 그러면 댓글 내용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 내용은 body가 들고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개펄 프린트 body 해야 돼요? 그냥 body 해야 돼요? 어떤 body를 쓰는 게 적절하죠? 자, 이거는 그냥 body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에다가 body. 그리고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 대신에 이름은 수정 정도로 바뀌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이제 실제로 양식을 띄워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잘 나왔죠? 개펄 프린트 바디 안에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작성자 이름 잘 나오고 있고 수정 버튼도 문제없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러고 이제 두 모디파이 기능 만들어 준다면 수정 처리 되겠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취소 버튼 볼 겁니다. 자, 취소를 눌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리스트로 돌아가 줘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역시 당연히 비동기겠죠. 자, 히스토리백을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스토리백은 요청 단위에 대한 기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뒤로 가기 눌러버리면 디테일로 들어오기 전 리스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얘기고, 그럼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원래 화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던 이 녀석을 이 자리에 다시 돌려놔야 돼요. 이거 사실 이제 취소라고 하는 버튼을 수정 비슷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취소 달아주고 여기서 실행될 함수를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아 끼워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도 되긴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리스트를 그리고 있는 이만큼의 div 같은 거를 저기다가 스크립트 add html 같은 거 또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야겠죠. 그럼 코드가 너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원래 이렇게 남아있던 이 상태를 수정 들어갔다가 취소하면 돌아가면 된다라고 그랬죠. 바뀌어야 되는 값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 있던 이 녀석을 그냥 이 자리에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냐? 지금 이 화면을 그리고 있는 이만큼의 구성을 잠깐 백업 시켜놓으면 돼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백업을 시켜놓고 만약에 함수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 백업된 값으로 얘가 추가가 돼. 얘를 HTML을 얘로 갈아 끼워 라는 느낌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 처리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같이 처리할 겁니다. 지금 수정 버튼을 여러 개 눌렀을 때 지금 둘 다 수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능상으로는 이거 수정 눌렀을 때 넘어가는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될 거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수정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 녀석 수정을 눌렀다면 얘를 누른 시점이라면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이 녀석만 양식이 돌아와야 돼요. 취소 버튼 만들면서 이걸 같이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취소가 돌리는 거니까 같이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처리를 좀 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이 수정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해 놔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기록해 놓은 녀석을 이 안에서만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함수가
동일한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사용하거나 변하게 하거나 하려면 전역 변수가 필요하겠죠. 스크립트에서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 처리를 하나 할 거고, 그런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취소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 건데 div까지 같이 만들어 버리면 또 줄바꿈 할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좀 할게요. 얘는 여기를 앞에 거를 취소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될 당시에는 onClick이라고 해서 또 실행될 함수를 걸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reply, modify, cancel 이라고 이름을 달아주죠. 댓글 수정을 취소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눌렀을 때 실제로 내가 지금 이 취소 버튼이 여기에 생겨날 텐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금 양식을 보여줬던 이 녀석이 이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를 돌리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이 취소가 실행되는 시점에도 지금 어떤 댓글인지를 알아야겠네요. 그쵸? 지금 어떤 댓글인지 누가 알아요? 이게 어떤 댓글인지. 이거는 i가 알고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id도 알고 있겠네요. 둘이 같은 값이니까 현재 지금 reply.id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둘 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는 써봤으니까 이거 쓰는 거 알려드릴 건데 얘는 지금 사실 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그냥 변수죠. 그럼 이 안에서 쓸 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 값이 치환되어 들어가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댓글 아이디 번호를 넘겨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한번 띄워볼까요? 이제 취소 버튼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거 둘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마진 라이트 하나만 주겠습니다. 마진 수정 쪽도 좀 마진 라이트가 살짝 있으면 좋겠고 취소도 있으면 좋겠으니까 수정 버튼에 마진 X축을 주죠. 여기다가 마진 X 한 이 정도? 그러면은 좌우로 얘를 벌릴 거니까 이렇게 여기 너무 붙어 있는 게 또 안 이뻐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누르려고 할 때 지금 리플라이의 id가 여기에 세팅되어 있을 거란 얘기니까 그거를 인자로 넘겨줘서 이런 함수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컨스트 펑션. 자,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받아야 되겠죠? i를. 그리고 받아내서 백업 해놓은 값으로 다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일을 여기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백업을 먼저 해볼까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자, 제가 let reply 뭐라고 하면 좋을까? reply form 댓글 양식 정도란 이름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저대로 쓰고 있는 건 딱히 없죠? 문제 없겠네요. 자, 이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달러로 찾습니다. 어떤 녀석을 찾을 거냐면 id가 i 녀석을 찾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찾는 거는 지금 여기서도 쓰고 있었네요. 그럼 이 녀석 찾아냈으면 얘를 이제 이걸로 써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찾아내고 전역 변수를 생성해 주도록 하죠. let original form 일단 널 넣어놓고 그럼 여기다가 original form이라고 하는 변수에 reply form이 가지고 있는 HTML 그대로 저장하겠다. 자, HTML 태그를 그동안 우리가 쓸 때 이제 이 안에 인자를 넣어서 해당하는 태그의 값을 변화시키는 걸로 써봤는데
그냥은 처음이죠. 이렇게 그냥 쓰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그대로 들고 와요. 콘솔 로그 같은 걸로 여러분들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 태그가 가진 내용까지 다 가져옵니다. 자, 수정 버튼 눌러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변수의 값이 막 다 치환되어 있는 상태로 다 그대로 들고 와요. 이렇게 저장해 놨던 거를 그냥 그대로 돌려놔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닉네임이나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녀석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를 하겠다. 그럼 취소 부분으로 가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이거 하나 더 할 거고요. 지금 아이 넘겨받은 것도 같은 녀석일 거니까 찾아낸 뒤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여기를 오리지널 홈으로 갈아 끼우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태그 구성을 우리가 바꿔버린 개념이니까. 바꿀 때 하나하나 다 입력한 게 아니라 백업을 시켜놨다가 그 변수만 가지고 그냥 활용을 했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취소 버튼을 눌러야만 취소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뭔가 둘이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그쵸. 지금 문제가 좀 생겼죠. 왜냐면 제가 취소를 한 이후에 오리지널 폼을 비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는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인 거죠. 이 녀석을 수정 눌렀다가 취소를 하면 지금 얘가 저장됐죠. 오리지널 폼에. 근데 얘가 다시 들어왔다가 여기서 취소를 누른다면 문제가 없는데 둘 다 수정을 눌러놓고 여기서 취소를 하면 이제 가나다가 기록에 남았어요. 그리고 취소하면 카나다 기록에 남았으니까 이걸로 바뀌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죠? 이것도 해결을 할 거고, 그리고 아직 그 수정 버튼 누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처리를 좀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비우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다시 널로 돌아가야 돼요. 얘를 했다면 이렇게 비워주는 거고, 그러면은 수정 들어왔을 때 취소하면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비워지는 것까지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얘가 기억하고 있는 게 없겠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능은 생존시키면 안 되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작스 요청을 하기 전에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가지고 검증할 겁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만약에 널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작스 요청을 보내서 성공을 해서 어떠한 게 백업이 된 상황이죠. 그때는 이걸 그냥 실행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modify cancel을 실행할 거야. 이름이 맞죠?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만약에 오리지널 우리가 수정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처음에 눌렀을 때 이 녀석을 검증을 하려고 하겠죠. 얘를 봤는데 얘가 널이 아니야 물어봤는데 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얘는 안 하겠죠. 그리고 아작스를 넘어와요. 그럼 오리지널 폼에 값이 들어있는 상태가 될 거고 수정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취소를 안 했어요. 안 눌렀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거 수정 누르면 얘 값 들고 있죠. 그쵸? 그러면 그때는 취소해버린다. 그리고 나서 아작스 요청.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빠진 게 누구를 취소할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취소해야 돼요? i는 현재 내가 누른 댓글인데 그 녀석을 취소하면 안 되죠. 그 전에 열려있던 녀석을 취소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이전 상태에서의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을 오리지널 아이디라는 녀석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이런 데서 또 추가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i의 값을 저장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정 양식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 그 댓글의 i를 저장을 시켜놓고 다시 다른 녀석 수정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열었던 이 녀석은 수정을 취소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미 i를 받고 있으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오리지널 아이디를 다시 돌려놔 준다면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자, 제가 수정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이 시점에 이미 오리지널 아이디와 오리지널 폼은 기억하고 있는 값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누르려고 할 때 오리지널 폼은 널이 아니었으니까 modify cancel 함수를 호출하겠네요. 그 호출할 때 넘어가는 댓글의 번호는 여기서 저장했던 i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취소가 되고 얘는 수정 양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됐네요. 뭔가 처리가 잘못됐나 보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 저장을 변수 이름이 혹시 오타가 있나? 그럴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폼을 쓰고 아이디랑 비우고 그리고 찾아서 저장해서 아이디 저장 오리지널 아이디 저장 apply modify cancel을 했을 때 여기서 i를 넘겨주면 안 되죠. 오리지널 아이디를 넘겨줘야죠. 네. 얘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을 넘겨줘야죠. 자, 다시 수정, 그리고 수정하면 이렇게 얘는 돌아가고 취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 돌아오고, 여기서 다시 가면 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가능하겠죠.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add html 했던 방식처럼 필요한 것들에 다 추가로 만들어서 html로 갈아 끼우겠다라고 코드를 썼다면 정말 많이 길어졌을 거예요. 이런 전역 변수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백업하는 데이터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일단은 요 정도? 이렇게 수정 기능 관련해서 이제 do modify 만드는 것만 남았네요. 실제로 do modify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제가 이거는 뭐 빠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할까요? 금방 할 거니까. 자, do modify 요청 넘어올 거고 이름, 그리고 얘는 string, 우리가 get으로 넘기고 있었으니까 아니지, 이렇게 포스트로 넘기고 있었네요. 그럼 포스트로 바꿔줘야 되고, 받았을 때 우리가 받는 데이터 파라미터는 id, input 타입의 id, 그 다음에 body 받아야겠죠? 두 개를 받아내고, 실제로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reply 서비스한테 modify reply 라고 해주면서 파라미터 넣어주고, 여기는 일단 너를 놨다가, 자,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사용했던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을 한다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없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업데이트 커리를 날려야 되는데, 업데이트 reply set, 우리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거 있으니까 now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또 넣어야 되나, body 넣어주면 되겠네요. body, 받아온 body, 그리고 where절에다가 id, 받아온 id,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겠죠? 이런 업데이트 컬이 날아갈 거고 바디 잘 바뀌어서 저장이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메시지 보여주는 거는 이걸 하나 가져와서 몇 번 게시물이 아니라 몇 번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디 보여주고, 자, 여기서 또 돌려보내야 되는 거, 이거 뭐 갤 리플라이를 바꾸고 있네요. 이거 말고
여기다가 끼워 넣어줘야죠. 게시물 아니고 댓글. 그리고 디테일에서 넘어가는 방식은 이거 아까 전에 딜리트 쪽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겠죠? 애초에 이 요청이 넘어올 때 게시물 번호를 하나 같이 넘겨주면 되겠네요. 인풋 타입 히든으로 네임은 렐 아이디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이 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에 해당 댓글에 대한 렐 아이디가 같이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럼 결국엔 그게 게시물 번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뭐야, 얘를 봐야죠. 여기다가 하나 더 받아야 되겠죠. int 렐 아이디. 이 녀석을 여기서 써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수정 들어가서 내용을 바꾼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8번 댓글 수정. 문제가 좀 있군요. 아, 또 이걸 안 바꿨네요. 자, 다시 수정으로. 근데 수정은 또 됐어요. 커리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누르면 잘 바뀌는 것까지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댓글 수정 삭제 이런 기능들 다 처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 코드 커밋해서 남겨드릴 건데, 아마 그동안에 해왔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것저것 좀 복잡한 느낌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은 아무것도 쓰인 게 없습니다. HTML 같은 것도 다 이미 해봤고, 전역 변수 활용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봤던 거니까 처음 배운 거라고는 이렇게 쓰는 이 양식만, 이 방법만 처음 배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 기능은, 댓글 수정 기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